안녕하세요, 라메 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부트캠프 중 하나인 네이버 부스트캠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친구가 부스트캠프를 하는 게 있는데 해볼래? 라고 하면서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는데요. 운 좋게도 합격을 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메일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 뭘까요? 라고 하면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사실 자기 의지만으로 그 말했던 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의지력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근데 이제 학원이나 부트캠프 같은 것 들어가서 하게 되면 내 의지가 부족하더라도 옆에서 케어해주고 같이 하는 동료들과 자극을 받으면서 하면 자기 의지력보다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이나 부트캠프를 이용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기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건 아직 한국엔 없는 것 같아요. 국비 지원 학원 보통 다니는 것 같은데 커리큘럼이나 보면 사실 프론트엔드랑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에서 좋은 건 사실 부트캠프가 사설 부트캠프는 가격이 상당하잖아요. 쉽게 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질문으로 그래도 부트캠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여유가 되신다면 부트캠프 하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혼자서 좋은 커리큘럼을 자기가 알고 있다면 혼자서 해도 괜찮은데 그런 걸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부스트 캠프가 아마 6월 달에 이제 서류를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되든 안 되든 부스트 캠프는 꼭 지원을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여건이 되신다면 여건이라는 게 부스트 캠프 하면 최소 10시부터 7시까지는 참가를 해야 되니까 다른 아르바이트나 생업을 같이 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런 금전적인 압박이 크게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독학이나 다른 국비학원을 선택하기 전에 한번 부스트 캠프를 고려하고 준비를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부스트 캠프는 한국에 있는 부트캠프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 있는 무료 부트캠프, 유료 부트캠프도 많은데 유료는 추천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빼면 무조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가격을 고려해서 할 수 있으면 부트캠프도 추천합니다. 네이버 부스트캠프를 하면 얻는 효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아주 능력 있고 멋있고 자극받을 수 있는 마스터님들, 이제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마스터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터님들과 캠퍼분들을 만날 수 있고, 캠퍼는 같이 하는 동료들입니다. 운영진님들 빼먹었네요. 그리고 캠퍼분들이 훌륭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분들 중에 능력 있는 분들이 부스트 캠프에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웹 개발자들 중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부스트 캠프로 모인다고 생각해서 그런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용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부스트 캠프를 하면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떻게 팀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지 조언을 많이 들으면서 또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들 보면서 제대로 된 팀 프로젝트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저는 뭐 자바스크립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자바스크립트가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기능도 많고 그런데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막 그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뭐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가 일어나고 스크롤을 했을 때 일어나고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코드가 많잖아요. 웹브라우저에서는 그런 걸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벤트 버블링, 캡처링, 그리고 이벤트를 누가 갖고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뭐 이벤트 델리게이션
이런 것들 공부하면은 이런 키워드를 내가 알 수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키워드 공부해야 될 키워드들이 막 쏟아지고 이제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만약에 독학을 하시더라도 그런 중요한 키워드들을 자바스크립트에서 알아야 될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다음에 네 번째는 채용 연계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평범한 기업이 아니라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과 채용 연계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채용 연기가 12월에서 2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뭐 인턴도 하고 했는데, 보면 지금 같이 했던 캠퍼분들 취업 현황을 보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스타트업을 목표로 했었는데, 신입을 채용하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부스트 캠프를 수료했다는 거를 크게 보는 것 같진 않은데, 거기서 했던 팀 프로젝트나 그런 GitHub 관리했던 것들을 통해서 합격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스터님 중 한 분께서 말해주신 게 있는데, 부스트 캠프 정도 했으면 3년차 이상 경력 모집에도 서류를 내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할까 하면서 3년차 이상도 막 서류를 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3년차 이상 경력 모집에도 합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 그렇고, 지금 회사도 경력 모집인데 신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용이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 네이버 카카오 가는 거는 좀 더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스타트업 가는 거는 딱 부스트 캠프 수료하고 멋진 포트폴리오 하나 준비됐으면 합격하는데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난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이 더 맞아 하시는 분들은 부트캠프 수료하시면 크게 취업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염두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10시부터 7시까지라고 교육 시간이 되어 있어요. 근데 10시부터 7시까지만 해서 될 분들은 애초에 원래 잘하시던 분들이 그런 것 같고, 저같이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해야 따라갈까 말까 했습니다. 이렇게 되냐면 일단 과제 자체가 굉장히 하드하기 때문에, 뭐 저의 경우에는 뭐 잘하시는 분들은 쉬울 수도 있었겠죠. 때문에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과제만 붙잡고도 10시부터 7시까지 만에 안 끝나는 과제도 있으면 그걸 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밤 12시까지 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평일에는 뭐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과제만 합니다. 과제만 하고, 그러면 주말에는 좀 쉬어도 되냐 하면 저는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같이 초보자는. 왜냐면 곧 개인 프로젝트 하면서 뭐 웹사이트 클론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뭐 HTML, CSS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그 과정 자체를 날려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CSS로 어떻게 코딩하는지 가장 도움됐던 거 노마드 코더, 카카오톡 클론, 그거를 강의량이 많은데 막 2배속으로 막 보면서 하루 종일 보면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동안 그렇게 하고 프로젝트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정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팀 프로젝트 하면 이제 리액트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또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도 잘 모르는데 리액트도 공부하려고 팀 프로젝트 2주 전부터 리액트 공부 하루 종일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팀 프로젝트 들어가서 리액트로 민폐가 안 되는 수준이 되었던 것 같고, 마지막 팀 프로젝트 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리액트도 잘 모르는데 타입스크립트라니 하면서 또 주말에 타입스크립트 공부하고 막 이렇게 쉴 시간이 없습니다. 뭐 제대로 따라가려면. 그리고 만약에 대기업 취업이 목표고 이번에 과정 끝나고 바로 취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틈틈이 또 CS 공부도 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 웹브라우저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공부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시면 정말 얻어갈 게 많을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을 그만큼 못 낸다면 그만큼 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느낀 효용과 그런 것들이고, 이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부스트 캠프라고
검색을 하면 AI 과정이 나와서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부스트 캠프가 제가 5기였거든요. 기간이 보면은 작년의 경우 6월 1일부터였잖아요. 그 재작년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뭐 별 큰 일이 없으면 모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한다고 하시면은 거의 2달 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을 보시면 잘 읽어보셔야 서류에서 통과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할 수 있겠죠.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경험을 잘 얘기를 하면 서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원 자격 잘 읽어보시고, 일정이 이렇게 되죠. 보면은 4기도 그렇고 이번에 5기도 그렇고 서류 1차 코딩, 2차 코딩 테스트 하고 바로 합격이 나왔어요. 면접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과정을 보면 이게 챌린지 과정과 멤버십 과정이 있어요. 챌린지 과정은 자바스크립트로 약간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을 하는, 느낌은 약간 자바스크립트로 알고리즘 문제 푸는 느낌인데 CS랑 관련돼 있는 것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기능과 관련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다양한 좋은 문제들을 하루에 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신 분들에 한해서 멤버십으로 가게 되는데 4분의 3 정도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썼던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지, 그리고 뭐 제가 자기소개서 쓰면서 아쉬웠던 것들,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인적사항이나 학력사항 이런 건 자기 거 적으시면 되고요. 이런 걸 적었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학점을 적으라고 돼 있는데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메일 같은 경우는 전 보통 지메일을 쓰는데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하다 보니까 센스 있게 이거를 주소를 적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다음 중요한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질문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개발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리고 500자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500자 이내면 사실 너무 좋죠. 보통 1000자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진짜로 했던 경험을 적었어요. 제가 프로그래밍 시작하게 된 계기거든요. 궁금하신 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묻고 있어요. 이런 걸 적는데 아무래도 지원 자격 중에 코드 100줄 짜봤냐가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모전 나가서 수상했던 경험을 적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어필하고 싶었던 거는 아무 지식이 없었는데 무조건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엄청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기승전결로 적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부스트 캠프도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도 이렇게 성공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부스트 캠프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보이죠. 지원 동기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했던 생각을 그대로 적었던 것 같아요. 일단 부스트 캠프에 합격하는 사람 자체가 일단 동시대에 사는 개발자들 중에 시작점에 있으신 분들 중 가장 훌륭하신 분들이 부스트 캠프에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스트 캠프에 참가해서 훌륭한 개발자 동료를 얻는 게 목표고, 전 그때 대기업 가서 개발 실력을 쌓고 창업을 할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었습니다. 또 부스트 캠프에 대해서 조사를 열심히 했다는 그런 것들, 그냥 일반 정보 전달식이 아니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알고리즘 문제 푸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마음에 들었다. 좋은 동료를 한 번 더 강조를 했고요. 솔직하게 채용 연계에 입사할 기회가 있다 뭐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 좀 많이 해봤거든요. 인베디드도 해보고 C++ 시뮬레이터도 개발해보고 웹서버도 해보고 프론트엔드도 개발해보고, 뭐 적지는 않았지만 앱도 조금 해보고 안드로이드도 좀 해보고 iOS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 정말 많은 걸 해봤는데 가장 하고 싶은 게 풀스택이었어요. 저는 풀스택은 아니고 프론트엔드 개발이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여러 가지 다 찍어 먹어보고 내가 제일 맞는 게 이거니까 이쪽으로 한번 제대로 파보고 싶다라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개발자의 가장 중요한 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풀릴 때까지 끈기 있게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량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경험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학원 학부연구생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었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뭐 인정을 받아가지고 중요한 부분도 맞고 끈기 있게 물어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적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참 그때 저의 절실함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회사를 이미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되든 안 되든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서류를 냈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포트폴리오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사실 이때 라이프 매니저 버전 4버전이 있었죠. 그걸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 넣은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랬습니다. 여기는 뭐든지 자기가 만든 거 간단한 거라도 넣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때는 또 깃허브의 중요성을 크게 못 깨달았기 때문에 깃허브 링크도 안 넣었던 것 같아요. 깃허브 링크 꼭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가 많네요. 여기 다 있었는데 저는 깃허브도 있고 개인 블로그도 있고 포트폴리오도 람에 있었죠. 참가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아쉬움이 없게 적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시면 지금부터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개발 경험이 없으신 분은 개발 경험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소프트웨어 공부하게 된 계기 이런 거를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뭘 하고 싶은지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깊이 빠진 경험이 없으시다면 뭐 지금이라도 시간이 2달이나 넘게 있으니까 한번 경험을 해서 여기다 적으면 좋겠죠. 그런 거 없는데요 하시면은 저희 LCTP 프로젝트 참가하셔가지고 2달 동안 한번 깊이 몰입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코드 리뷰도 해드려요. 그리고 이게 서류고 이제 서류를 통과하면 다 되냐 그러면 아니죠. 여기 보면 코딩 테스트가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는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냐면 어떤 정도의 난이도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 프로그래머스에 들어가서 여기에 코딩 테스트 연습에 보시면 여기 고득점 키트라고 있어요. 요거를 다 풀 줄 아시면 코딩 테스트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푼 것들도 있고 이렇게 안 푼 것들도 있는데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게 그래프에서 이런 레벨 5 이런 거는 풀 필요 없고 레벨 3까지는 다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여기서 눌렀을 때 레벨 3까지는 문제를 다 푸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푸는 언어는 아마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C++로 푸시는 건 비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문제 중에 한글 문자열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C++로 하니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파이썬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할 줄은 알았어서 파이썬으로 한글 문자열 관련된 문제를 푸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요. 파이썬. 그래서 C++로 하지 마시고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도 한글 문자열 처리 잘 해주니까 코딩 테스트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요거를 다 푸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한다고 사실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챌린지도 그렇고 고단한 과정인데 그 끝에 이제 드시게 될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참 저는 달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준비해 보셔가지고 6기에 합격을 하셔서 끝까지 잘 수료를 하고 좋은 실력을 갖고 그 열매를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